최근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교류 통로이자 전략적 보급로인 크림대교가 폭파되자 러시아 측은 강력하게 보복 의사를 밝히며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무차별하게 공습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치열한 전쟁 속에서 인류 멸망의 시나리오인 3차 대전으로 정말 진행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사람들은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만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대 전쟁 상황을 살펴보면 과거와 다르게 확연히 다른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기. 과거 2차 세계대전에도 공중전은 있었지만 독일은 세계 최고의 전차 부대를 앞세우며 지상전을 지배했었죠. 그중 핵심 병력이었던 전차, 즉 탱크는 육상 병력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적 부대를 확실하게 경멸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20세기를 지배했던 탱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크기가 20분의 1도 안 되는 드론에게 격추를 당하는 등 가격만 비싸고 무쓸모한 경우가 허다한 상황입니다. 이유는 최신식 무기의 등장으로 예전과 달리 총이나 탱크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푸틴의 말대로 버튼 하나만 눌러 국가를 멸망시키거나 영화에서나 볼 법한 드론 전쟁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이 말은 즉슨 양국과의 전쟁이 시작하게 되면 과거처럼 공성전이 아닌 멸망전이 될 수 있어 모든 것이 쑥대밭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차 대전으로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인 전쟁 중 신식 무기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여러 폭발이 일어난 것과 러시아의 전차 부대가 모두 사라진 것도 전부 자폭 드론에 의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일명 카미카제 드론. 무게는 제각각이지만 초소형의 크기부터 중대형까지 있으며 예를 들어 미국의 자폭 드론은 무게는 2.5kg으로 군인 한 명이 배낭에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정도죠. 하지만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말이 있듯이 드론이 목표에 직접 충돌하면 탱크 하나를 폭파시킬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머리엔 탄두를 장착해 있고 GPS와 센서가 모두 탑재되어 목표물에 인접하면 스스로 폭발하는 방식이고 실제 전쟁 중에서도 군인이 드론을 조종하며 전쟁터에서 VR 게임을 하듯 이 모습은 과거의 전쟁과는 사뭇 다른 형식입니다. 최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피닉스 고스트 드론 또한 6시간 이상 공중에서 활동 가능하고 적외선 센서가 있어 야간에도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점차 드론의 위력이 현대 전쟁에선 빠질 수 없는 핵심 비중이 되었죠.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력으로 비행하는 미사일로 일반적인 초음속 전투기가 마하 2에서 3이니 전투기보다 2배나 빨리 목표물에 도착하여 파괴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장비입니다. 이것은 속도가 빠른 것도 문제이지만 상당히 심각한 건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한국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국도 현재로서는 대응 능력이 강한 편은 아닙니다. 이 이유는 일반적인 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는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저고도로 비행하며 비행 방향 또한 왔다 갔다 하니 레이더상 알아채기가 어렵죠. 최근에도 이와 관련해 상당히 위협적인 뉴스가 나왔었는데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면서 도발을 대놓고 보여줬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로 자주 도발하니 큰 문제로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극초음속 미사일로 도발한다는 것은 보통의 미사일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며 이는 미국이 그은 레드라인을 심각하게 넘었던 것이었죠.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위협을 하는 경우가 많아 현재 방어체계가 잡히지 않은 만큼 절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핵에 대해선 다들 아시겠지만 얼만큼 위력적인지는 잘 가늠은 안 되실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2개의 원자폭탄을 투하한 사건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핵무기의 투입 사례인데 이때만 해도 14만 명의 목숨을 빼앗았고 단 한 발의 폭발로 도시 전체가 완전히 무너졌었죠. 당시 히로시마의 핵폭탄의 파괴력은 15킬로톤 정도였는데 현재는 그보다 훨씬 큰 1000킬로톤 이상의 핵탄두들이 많을 정도로 지금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도시뿐만 아니라 지구가 멸망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리커스대 환경과학과에서 세계 9개 핵 보유국 대상으로 핵전쟁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는데 이 결과에서는 특이하게도 핵전쟁 이후 구체적인 피해 수치까지 발표할 정도로 상세하게 풀어냈습니다. 연구진들은 핵전쟁이 나게 되면 폭발이나 방사능 등으로 인한 직접 사망자보다 그 이후 지속되는 핵 겨울 현상과 곡식들이 모두 없어지기 때문에 굶어 죽게 되는 인구가 훨씬 많다고 제시를 하였습니다. 핵 겨울이라 함은 폭발 시 대량의 연기와 먼지들이 하늘로 치솟게 되면 햇빛을 차단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 곡식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축, 어류 모두 소멸되는 것까지 계산을 한 것이었죠. 그리하여 미국과 러시아의 핵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1억 5천만 톤의 연기와 그을음이 발생하고 3-4년 뒤에는 세계 식량 생산량의 90%가 소실되며 기아로 사망하는 인구는 53억 4,100만 명이 달한다고 추정하였고 인류의 약 70%가 전멸한다는 시나리오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처럼 핵전쟁은 전쟁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피해를 입으며 푸틴이 최근에 핵카드를 발표했던 것은 상당히 위협적인 언급이자 선을 넘은 발언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부터 지금까지 세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영화 속에서만 보았던 비현실적 무기들이 생각보다 현실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무기 때문에 현대에선 전쟁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며 발생하게 된다면 지구가 초토화되는 멸망전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쩌면 정말 우리들은 과거 냉전 시대보다 더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사는 것은 아닐까요? 여기까지 당호박이었습니다.